재밌게 대화하고 싶잖아요. 센스 있게 말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노력해봤으면 알 거 아니에요. 타고난 노잼 인간이 재밌어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유튜브나 대화책도 솔직히 도움 안 되고 선천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안 느껴집니다. 노잼 탈출이 노력으로 가능한 건가? 솔직히 반쯤은 포기했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재미나 대화 센스는 타고나는 거겠지 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계적으로 재밌어지는 실력을 늘릴 수도 있더라고요. 패턴 파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듣고 나면 이걸 왜 이제 알았지? 할 만한 내용이죠. 이거 알면 대화가 너무 쉬워질 수도 있어요. 솔직히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기꾼 같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영상 끄고 나가세요. 그리고 평생 십선비처럼 대화하고 사시면 됩니다. 자, 안 나가셨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는 겁니다. 현실적이고 본질적인 얘기 해드릴게요. 감히 장담 드리는데 오늘 영상은 무조건 기억 남을 겁니다. 대화할 때 노잼 선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지나치게 뻔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넷플릭스를 켰는데 시작 10분 만에 결말이 다 보이는 영화, 다 예측이 가는 영화 있잖아요. 주인공이 위기에 처해도 어차피 살겠지, 반전이 나와도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영화면은 결국 조금 보다가 스마트폰 켜서 쇼츠 넘겨보게 되잖아요. 노잼 선비들의 대화가 딱 이렇습니다. 3류 넷플릭스 영화랑 똑같아요. 뻔한 질문, 뻔한 반응, 뻔한 흐름, 다음 대화가 도무지 궁금해지질 않아요. 이 재미라는 게 기본적으로 예상치 못함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노잼 선비들의 대화 패턴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상식적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상대방이 나 요즘 헬스 시작했어 라고 말했다고 해봐요. 보통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아마 10중 8구는 이럴 거예요. 오, 진짜? 얼마나 했어? 와, 대박. 처음에 헬스 어떻게 재미 붙이게 됐어? 자, 이게 틀린 대화냐? 아니요, 틀린 건 아닙니다. 상대한테 디테일을 묻고 꼬리 질문을 하고 관심을 보여주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노잼 선비들은 이것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500원 넣으면 커피 나오고 1000원 넣으면 라떼 나오는 자판기처럼 헬스 시작했어 넣으면 얼마나 했어? 나오는 거예요. 입력값에 따라서 정해진 출력값만 나오는 일반적인 호구조사 패턴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반면 주변에서 대화 재밌게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예상을 벗어나는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오? 너 운동해? 보여줘 보여줘 이렇게 장난으로 당황스럽게 하기도 하고, 에이 네가 무슨 운동이야, 일부러 이렇게 까기도 합니다. 장난치면서 재밌게 노는 거죠. 대화할 때 정보성 대화만 하지 말고 감정을 교류하는 대화를 해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 정보성 대화 해도 됩니다. 후구조사 많이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중간중간 장난이나 이 재미 요소들을 좀 섞어줘야지 진지한 대화나 정보 교환도 더 재밌어진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대화가 너무 정적이고 뻔해지고 재미없어집니다. 노잼 선비들은 이런 걸 못해요. 너무 뻔하고 일반적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이 머리로는 아실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센스 있게 중간중간 찔러 넣어야 되는데,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왜 실전에서는 이게 안 될까요? 대화할 때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런 필터링들이 떠오를 거예요.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거 이상하게 들리면 어떡하지? 머릿속에서 검열 필터가 실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대화의 목적은 바로 실수하지 않기예요. 재밌게 대화를 해야지, 저 사람이랑 친해져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병신으로 안 보이고 재밌어 보일까, 그게 목적인 거죠.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 재밌게 하는 사람들과 이 대화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랑 행동에 완전하게 제약이 걸려버려요. 내가 한 말이 팩트가 맞는지, 도덕적으로 옳은지, 상황에 적절한지 따져보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죠. 이 말을 해도 되나? 혹시 이상한 말은 아닐까? 실수하지 않고 틀리지 않는 데만 집착하다 보니까 말수도 적어지고 재미없어지는 겁니다. 이러면 최소한 틀려서 쪽팔릴 일은 없을지라도 그냥 대화가 좀 노잼이 됩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패턴이 반복되면 뇌의 연상작용이 굳어버려요. 뇌가 학습을 하는 거죠. 남들한테 욕먹을 가능성이 있는 말은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처음부터 상식적이고 뻔한 생각만 하자, 이렇게 뇌의 회로가 바뀌어버립니다. 미움받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니까 남들이 싫어하지 않을 안전한 말만 하는 기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억압이 심하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본능적 글쓰기 영상을 통해 억압을 먼저 해소해 주시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우측 상단에 영상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지루한 패턴을 깰 수 있느냐? 답은 바로 장난입니다. 장난치라고 했다고 갑자기 맥포클처럼 드립 날리고 웃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장난이라는 말의 뜻을 풀이해보면 질서와 체계가 무너지는 상태를 만드는 거, 이런 뜻이거든요. 상대가 예상하는 흐름을 살짝 비틀어 버리는 거, 그게 장난의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과는 반대로 상식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것과 반대로 하는 걸 연습하자는 겁니다. 주변을 살펴보면요, 재밌고 매력적인 사람들은 이 장난, 그러니까 바로 이 비틀기를 잘합니다. 상대방이 A라고 예상하는 순간 B를 던지는 거, 예상되는 맥락을 잡아서 살짝 비틀어 버리는 거, 이게 장난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거 듣고 이게 뭔가 대단한 스킬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별거 없어요. 진짜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식당에서 메뉴 고를 때 오늘 뭐 먹을까 그런다고 해봐요. 후식으로 물냉이랑 비냉 중에 너 뭐 먹을래? 아, 나는 물냉? 아, 이모 비냉 하나 주세요. 장난을 친다거나 친구가 아, 머리 잘랐는데 어때? 라고 했을 때 오, 뭐야 개별론데, 이렇게 장난스럽게 까는 것도 비틀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보통 이렇게 말하겠지? 그걸 반대로 말하면 됩니다. 웃긴 사람들의 멘트를 하나하나씩 다 뜯어보잖아요. 거의 다 이런 구조예요. A가 예상되는 자리에서 B를 말하는 거, 별거 아닌데 이것만 의식해도 대화가 확 달라집니다. 자, 각설하고 그러면 이 비틀기를 어떻게 연습해야 되냐? 제일 좋은 건 주변에 웃긴 친구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 애들이랑 어울리다 보면은 장난치는 타이밍, 비트는 방식, 톤, 이런 게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억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같이 놀면서 체득이 되는 거죠. 근데 난 도저히 그런 집단에 갈 수가 없다. 난 아싸다. 난 찐따다. 여유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예능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평소처럼 웃으면서 보시면 소용없고요. MC나 출연진이 막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무조건 일시 정지를 누르세요. 그리고 딱 3초만 생각하시는 겁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여기서 뭐라고 대답할까? 이게 A고요. 그 다음 재생을 눌러보세요. 개그맨들이나 아니면 센스 있는 사람들이라면 10중 8구 A가 아니라 B를 던질 겁니다. 이걸 눈으로 확인하고 쪼개보는 거예요. 이 감각을 먼저 뇌에 익히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샤워실 시뮬레이션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샤워할 때 아까 점심 먹을 때 내가 너무 뻔하게 대답했는데 그런 순간 있죠. 그런 상황을 다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돌려서 대본을 다시 짜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머릿속으로만 돌리지 말고 입으로 뱉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머릿속에선 괜찮았던 게 막상 입으로 뱉으면 또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계속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서 여러 가지 나만의 대본을 만드는 거죠. A 대신 B를 떠올리는 회로를 자꾸 만들어 놓잖아요. 나중에 실전 대화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재밌겠는데 이 각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연습하시면 대화할 때 훨씬 더 재밌게 대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 구체적인 훈련 방법이나 원리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나중에 보시길 바라고 내용 이어갈게요.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비틀기, 솔직히 말하면 살짝 센스의 영역이에요. 연습하면 분명히 늘기는 하는데 개인 차에 따라서 이 감을 잡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이런 대화 스킬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대화를 한두 번이 재밌게 이끌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상대방이 나한테 빠지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결국 이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고유한 색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거는 단순한 대화 스킬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부터 써보실 수 있는 아주 본질적인 무기예요. 뭐냐면요, 사실 간단해요. 여러분의 4차원적이고 이상한 세계관, 그걸 그냥 드러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마다 남들이랑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남들은 안 그러는데 나만 유독 집착하는 거, 나만 유독 이상하게 반응하는 거, 그게 재미의 원천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명절 하면 보통 어떤 걸 떠올려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어우 전 맛있겠다, 갈비 맛있겠다, 용돈 받으면 좋겠다, 아 존나 푹 쉬어야지, 보통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헬창들한테는 어떨까요? 아 잠깐, 명절에 헬스장 쉬는데 이러다 운동 못하는 거 아니야? 근손실 나는데? 명절에 안 쉬는 헬스장 검색.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랑 좀 다르죠. 그래서 웃음이 나는 거예요. 명절이든 여행이든 누가 봐도 쉬는 날에 혼자 근육에 집착하는 거, 이런 게 재밌거든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안 그럴 텐데 나만 유독 그런 생각을 할 때 재밌는 겁니다.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건 제 얘긴데요, 저는 사실 존나 가성비 충이에요. 저는 뭘 하든지 가성비밖에 안 보거든요. 정적으로 가성비만 따집니다. 짜장면을 하나 먹더라도 먹으면서 근데 울산 가면 3,000원짜리 짜장면집 있는데 이런 얘기하고요. 명절에 고향 내려갈 때도 KTX로 2시간이면 갈 걸 일반 버스로 7시간 타고 갑니다. 1+1, 2+1 공짜만 보면 눈이 돌아가고요. 어떻게든 아득바득 아끼려고 한장하는 편이거든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존나 욕했습니다. 야 너 진짜 존나 짜친다, 좀 쓰고 살아라. 근데 이게 반복되니까 어느 순간 와 이 새끼 또 시작이네, 가성비충 이거 어떡하냐 이러면서 오히려 웃긴 캐릭터가 된 거예요. 병적으로 가성비에 집착하는 게 이제 나의 캐릭터가 돼버린 겁니다. 두 예시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안 그러는데 나만 좀 다른 포인트들, 그게 모여서 그 사람의 캐릭터가 되고 그 캐릭터 자체가 재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 뻔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연상 말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상한 연상을 꺼내보겠다고 노력하다 보면 평소보다 훨씬 신선하고 재미있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남들이랑 좀 다르게 생각하는 지점, 나만 유독 집착하는 거, 나만 유독 예민한 거. 여러분들의 그런 하차원적이고 이상한 모습들을 필터링 없이 그대로 생각하면 누구나 재밌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런 말 하면 이상한 놈 취급당하지 않을까?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쪽팔리면 어떡해? 또 이거예요. 또 실수하지 않기. 아까 말한 그 패턴이 여기서도 똑같이 작용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대단한 뭐 유머 감각 이런 게 아니에요. 나의 이상한 면을 드러낼 용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평소에 일상적으로 지나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만의 시각으로 뭘 떠올릴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보는 습관만으로도 확 달라질 겁니다. 사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좀 남다르고 이상해 보일 수 있고 4차원적인 사고를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자신감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남들 눈에는 이 상식에 좀 어긋나 보이는 그런 포인트들, 오히려 사람들한테 엄청난 흥미와 웃음을 유발하는 겁니다. 영상에서 말한 내용들을 혼자 하다 보면은 좀 막히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인 훈련법을 정리해놨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링크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근데 분명 이런 댓글 달릴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잘생기면 끝이다, 키 크고 돈 많으면 끝이다. 저도 알아요. 제가 1000마디 외치는 것보다 박보검이 개 한마디 외치는 게 웃기다는 거, 그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말 하는 인간이 대표적인 노잼 인간들이에요.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는 노잼 인간들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거든요. 저는 외모, 바이브, 사회적 가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내 말만 따라하면 웃길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나름대로 키우셔야 되고요. 오늘은 대화 스킬적으로 여러분이 뭘 바꾸면 되는지 그런 걸 알려드린 거예요. 외모가 어쩌고 키가 어쩌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계속 매력 없어질 거고 하나라도 바꿔보겠다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노잼 선비들의 문제는 바로 너무 뻔하다는 거.
대화의 목적이 같이 즐기기가 아니라 실수 안 하기가 되어버렸다는 거. 그래서 두 가지 해결책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비틀기. 상대가 예상하는 맥락을 잡아서 살짝 비틀어주는 거. 반전을 주거나 장난스럽게 까거나 보통 여기서 이렇게 말하겠지에 반대를 던지는 겁니다. 두 번째, 나만의 이상한 면 드러내기.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만 떠올릴 수 있는 생각, 그걸 숨기지 말고 꺼내는 거. 그게 모이면 나만의 캐릭터가 되고 그 캐릭터 자체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는 개그 센스가 아니라 뻔한 패턴에서 벗어날 용기, 그거 하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